이 수식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물리 방정식을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데 하나의 그 숫자 값으로 표시된 과학적 결과가 오랫동안 그 과학에 증명된 공식들의 집합으로서 그런 최종 결론이 나온다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썼던 게 보세요. 열역학 1법칙을 썼죠. 두 번째 썼던 게 바로 E = MC 사성을 썼죠. 세 번째는 상태 방정식을 썼죠. 압력하고 상태 방정식을 썼어요. 자, 그 다음에 썼던 게 뭡니까?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자성 운동 에너지 공식을 썼죠. 또한 만류력, 중력의 공식을 썼죠. 이거야말로 뉴턴의 그 위대한 공식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썼던 공식이 뭐였나 하면 허블 법칙을 썼죠. 허블 법칙이야말로 우주가 팽창을 하는 걸 밝혀준 거죠. 팽창하는데 우리한테서 멀리 있는 갤럭시는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팽창하는 속도가 우리한테 멀어지는 정도가 얼마나 빨리 멀어지느냐가 거리에 비례하는데 그 비례 상수가 허블 상수라는 걸 알게 됐죠. 이 허블 상수야말로 참으로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게 이제 거리고 어떤 갤럭시가 은하가 우리에서 멀어지는 정도인데 그 측정을 해보면 레드시프트를 통해 측정을 해보면 어떤 이런 직선이 나옵니다. 이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1/h가 되고 이 값이 바로 우주의 나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얼마나 정확하게 재느냐, 이 기울기를 얼마나 정확하게 아느냐, 이것이 천문학의 역사는 어떤 점에서 거리를 재는 역사하고 지난 500년 동안 천문학이 아주 집요하게 특히 그 허벌이 그 1940년대에 우주가 팽창한다는 거 이런 것이 굳혀지면서 많은 천문학들이 알고 싶어 했던 것이 허벌 상수를 구하는 것이 아주 근대 천문학의 아주 핵심적인 사안이 됩니다. 왜냐하면 허벌 상수의 역수가 바로 우주의 나이고 그래서 왜 우주의 나이가 옛날에는 뭐 심지어 200억 년이다, 뭐 150억 년이다. 최근까지 150억 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근데 2003년도 이후로 우리 인류 사회에서는 우주의 나이가 정확히 137억 년 플러스 마이너스 2억 년. 그러니까 공학적 그 에라 범위까지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 강좌 제목이 왜 137억 년 우주에 지났냐. 이거는 이 값이 2003년도 이후에 확정이 됐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 하면 허벌 상수를 정확하게 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허벌 상수를 정확하게 재는 것은 천문학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허벌 상수가 아니고 허벌의 이 상수가 시간의 함수라는 것이 밝혀졌죠. 그래서 이 허벌 상수가 우주 초기하고 50억 년 후하고 지금하고 각각 다른 함수로 주어진다는 거죠. 그것을 간단히 볼 수 있는 것이 우주 팽창 레이트가 그것을 다 담고 있는 것이 허벌 상수인데 허벌 상수가 시간의 함수라는 거죠. 그 다음 우리가 했던 것이 뭐냐 하면 상태 방정식을 했었죠. 상태 방정식에서 중요한 거는 자, 이 W 값이 3분의 1이면 라디에이션 도미넌트한 그 복사압이 도미넌트한 우주가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주의 반지름이 자, 허블 상수와 관계 있습니다. 우주의 반지름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시간에 대해서 2분의 1성으로 바뀌는 겁니다. AT가 결국은 허블 상수가 AT분의 A 닷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우주의 반지름이 그러니까 우주의 크기가 시간에서 어떻게 바뀌는가에 참으로 중요한 값이죠. 그 다음에 인터랙션 하지 않는 물질 사이에는 W가 제로라 그랬죠. 그럴 경우는 압력이 제로입니다. 압력이 제로인 우주, 물질 도미넌트한 우주에서는 우주의 반지름이 어떤 식으로 비례하냐면 시간에 대해서 3분의 2로 바뀝니다. 소위 말해서 우주가 팽창하는 레이트 달라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W가 마이너스 1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압력이 어떻게 되냐 하면 마이너스 로C가 되죠. 왜냐하면 이 상태 방정식에 의해서 로C가 되면 자 우리 상식적으로 압력이 마이너스라는 거가 도대체 뭐냐. 물리적으로 조금 애매한 개념입니다. 압력이 플러스인 건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데 압력이 마이너스는 뭐냐 하면 자 어떤 천체가 있다 했을 때 이 바깥은 진공이죠. 압력이 플러스인 경우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어떤 천체를 압축시키는 경우죠. 근데 이 진공의 압력이 마이너스인 경우는 이게 팽창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진공의 이 팽창압이
결국은 현대 천문학에서 아주 핵심이죠. 왜냐하면 이 백큐음의 그 에너지에 의해서 우주가 가속 팽창한다는 것이 최근 1990년도 이후에 천문학에서 아주 핫토픽이고 아주 초미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백큐음의 압력의 에너지에 의해서 우주가 팽창을 하는데 팽창하니까 우주의 반지름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지느냐 하면 지수의 익스포넨셜 함수의 허블 상수 곱하기 t라는 이런 놀라운 가속 팽창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주가 아주 급속히 빨리 팽창한다. 그 옛날에는 물질 도미넌트한 시대는 t의 3분의 2, 복사 도미넌트 시대에는 시간의 루트 t에 비례하는 거죠. 다시 요약해드리면 우주 팽창 이 속도가 우주 전체의 역사에 있어서 동일하지 않고 계속 바뀌었다는 거죠. 이제 다시 이야기하면 그 바뀌는 정도가 바로 허블 상수인데 허블 상수가 시간에 따른 함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허블 상수를 재는다는 것은 우주 전체에 있어서 시간에 따른 우주의 반지름에 우주의 크기가 어떤 식으로 바뀌어져 왔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우주의 밀도하고 우주의 온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서는 우주의 온도하고 우주의 시간하고 관계를 이런 수식으로 유도했죠. 이 수식을 갖고 우리는 우주 초기, 특히 이 수식이 유도된 과정에서는 복사 도미넌트한 시대입니다. 복사가 지배한 시대, 라디에이션이 지배한 시대에 있어서 우주의 시간의 경과에 따른 온도를 일의적으로 수식으로 결정을 한 거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게 예를 들면 1초 후에 빅뱅이 터지고 1초 후에 온도가 1.5 곱하기 10의 10성도 K가 됐다는 걸 알게 된 후 이걸 일렉트론 볼트로 환산했을 때 그 상태에 어떤 입자가 존재할 수 있는가를 계산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린 이 자료는 우리가 빅뱅에서부터 현재까지 137년 현재까지의 우주의 변화입니다. 137년 우주의 진화가 되죠. 이 137년 우주의 진화 이 제목도 보세요. The History of Everything. 모든 것의 역사입니다. 모든 것의 역사가 한 파라미터, 즉 온도라는 한 변수에 의해서 설명이 된다는 거죠. 처음 도입부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구상에서 삶에 있어서도 계절이 바뀌고 어떤 변화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온도죠. 우리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몸 상태를 뭘 체크합니까? 우리 체온을 체크하죠. 간호사들이 와서 항상 온도를 재죠. 체온을 재지 않습니까? 체온이 한 유기체의 몸 상태를 말해주듯이 온도가 올라가면 모든 그 변수들이 하나의 가장 중요한 변수로 모아집니다. 템퍼처라는 거. 예를 들면 우리가 작년도에 하와이 용암섬에 간 적이 있습니다. 하와이 용암섬에 가보면 용암이 분출해서 수백만 년 사이에 그것이 아주 지상 낙원 같은 그런 것으로 바뀌었는데 실제로 용암이 분출한 현장에 가보면 용암이 굳어진 그 전체 상태의 풍광은 아주 일의적입니다. 한 가지 풍경밖에 없어요. 다른 차별상이 없습니다. 이제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온도를 올려가면서 상상 실험을 해보면 우주의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이 하나로 다 모아진다. 그래서 이쪽 도표에 보면 역시 이름 또 History of the Universe입니다. History of Universe. 이것은 아주 우리가 인터넷에서 흔히 찾을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보시면 빅뱅에서부터 137억 년까지 전체 요 사각형 안에서 파라미터가 뭐가 있는 거 보세요. T, 타임이 있죠. 10의 44승초 쭉 타임이 있고 그 다음에 있는 변수는 T, 라지 T 템퍼러처입니다. 10의 32성도 부터 해서 지금 우주의 나이는 2.7도 K입니다. 그때까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 온도를 전부 다 뭘로 바꾸느냐 하면 온도를 일렉트론 볼트로 바꾸는 이것이 우리가 물리적 실상을 그려보는데 참 도움이 됩니다. 온도를 일렉트론 볼트로 바꾸는 거. 예를 들면 그 변한 수가 어쩌냐 하면 볼트만 상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성 일렉트론 볼트 per K가 되니까 어떤 온도가 예를 들면 10의 10성도 K가 있다. 이걸 일렉트론 볼트 바꿔주려면 대략 이걸 곱해주면 간단히 하면 10의 마이너스 4성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이걸 일렉트론 볼트로 바꿔주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성
그래서 4를 빼주면 되죠, 지수를. 그러면 10의 6성이 되죠. 뭐냐면 일렉트론 볼트가 되죠. 이걸 뭐냐면 1메가 일렉트론 볼트라는 거죠. 네. 그러면 우주론에서 입자물리학에서 일렉트론 볼트로 환산해보면 우리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성자의 질량이 938 메가 일렉트론 볼트거든요. 그럼 이걸 온도로 환산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10의 6성 메가 일렉트론 볼트가 10의 6성 해주면 일렉트론 볼트가 되죠. 거기다가 8.6 곱하기 일렉트론 볼트에다가 요거를 온도로 환산해주면 대략 11조도가 됩니다. 11조도. 자, 무슨 이야기냐 하면 938 메가 일렉트론 볼트를 온도로 바꿔주면 11조도가 되는데 우주 초기에 이보다 높은 온도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포톤이 충돌할 경우에 이 포톤이 양성자하고 반양성자를 제너레이션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빛에서 광자에서 입자가 물질 입자가 생성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생성되는 온도를 스레시홀드 온도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질량이 양성자의 대략 1800분의 1쯤 되는 전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 일렉트론의 질량을 일렉트론 볼트로 바꾸면 51만 일렉트론 볼트가 됩니다. 이걸 온도로 바꾸면 59억도가 됩니다. 59억도 K.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이게 뭐냐면 이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는 포톤이 언제든지 일렉트론하고 안티 일렉트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일렉트론하고 안티 일렉트론이 만나서 포톤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주 초기로 가면 물질하고 입자가 서로 커플링이 돼 있어요. 엉겨붙어 있는 거죠. 그걸 커플링이라고 하는데 물질하고 입자가 서로 왕래를 할 수 있는 거죠. 서로 변환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온도가 떨어지면 문지방 온도보다 떨어지면 포톤이 빛 알갱이가 물질로 바뀌는 현상은 쉽사리 일어나는데 물질에서 빛으로는 바뀌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물질하고 광자가 막 섞여 있는 우주에서 아주 초기입니다. 우주에서 온도가 떨어지면 이 빛이 대부분 물질로 바뀌어지는 현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현상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주 초기에 100만 분의 1, 10억 분의 1, 1조 분의 1초 때 어떤 입자가 존재할 수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야말로 우주 전체를 이해하는데 참으로 중요합니다. 몇 가지 다이어그램으로 설명드리면 137억 년 전에 빅뱅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대략 10의 34성 혹은 10의 35성초 이때 중력을 매겨주는 입자가 분리돼 나옵니다. 그리고 10의 35성초에서는 유명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죠. 인플레이션 시오리에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우주가 급격하게 팽창을 합니다. 10의 12성초분의 1 됐을 때는 전자기력하고 약한 상호작용이 강한 상호작용으로 분리되는 거죠. 100만 분의 1초가 됐을 때는 쿼크가 우주 양성자나 중성자를 구성하는 쿼크이 컨파인먼트 구속이 돼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듭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양성자는 뭘로 되어 있냐 하면 업쿼크 2개하고 다운쿼크 하나로 되어 있죠. 이 쿼크들이 서로 그 열 에너지를 극복하고 이렇게 결합돼서 양성자를 만드는데 시작되는 시간이 10의 마이너스 6성 세크 초. 100만 번에 빅뱅이 터지고 100만 분의 1초 지났어야 우주가 쿨다운 됐어야 이 쿼크들이 세 개의 쿼크가 모여서 양성자를 만들고 중성자도 다운쿼크 2개하고 업쿼크 하나에서 중성자가 만들어집니다. 100만 분의 1초 때 지금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하드론, 양성자와 중성자가 100만 분의 1초 이후로 우주에서 결정돼 나오는 거죠. 자, 이것도 옆에 도표 보시면 쿼크도 이제 보면 가장 무거운 탑 쿼크에서 바텀 쿼크로 바뀌고 바텀 쿼크에서 참으로 바뀌고 참에서 스트레인지로 바뀌고 그것이 또한 업 쿼크로 바뀌죠. 다운 쿼크도 업 쿼크로 바뀌죠. 왜냐하면 업 쿼크의 질량이 가장 낮기 때문에 대부분 쿼크들이 붕괴가 돼서 업 쿼크로 바뀌는 거죠. 1초가 지나면 빅뱅이 터지고 1초가 지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우주에 대해서 뉴트리노가 투명해집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억헉 두 개하고 다운컥 하나가 결정이 되고 그래서 양성자가 형성이 되고 뉴트리노가 우주에 대해서 투명하다는 그것은 어떤 현상이냐 하면 중성자는 양성자보다 질량이 조금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양성자로 바뀌고 전자로 바뀌고 중성미자로 나옵니다. 양쪽에 전하 보존을 하기 위해서 이게 전하가 제로죠. 플러스 1이죠. 그럼 이쪽에 마이너스 1이 돼주면 맞춰지죠. 그래서 전자가 나오고 중성미자가 나옵니다. 이때는 반중성미자가 나와요. 그 다음에 양성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중성자가 붕괴를 해서 중성미자가 이렇게 되는 거죠. 전하 차지가 맞아 들어가죠. 플러스 1, 이쪽에 플러스 1 되죠. 그러면 이 반응이 사실 어떻게 일어났냐 하면 이 반응이 이걸 중성자 플러스 이쪽에 있는 뉴트리노가 이쪽으로 우변으로 넘어가면 반물질로 돼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자하고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양성자하고도 뉴트리노가 이렇게 되고 중성자와 이렇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주가 온도가 높을 때는 이 상태로 소위 말해서 뉴트리노하고 중성자하고 뉴트리노 양성자가 이렇게 서로 반응을 해서 이런 반응이 되는데 우주가 쿨다운 식어 들어가면 이 반응이 도미넌트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된 이 뉴트리노가 우주에 대해서 솟아같이 빠져나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언제 일어나면 빅뱅 후 1초 후. 자, 빅뱅 후 1초 후 온도가 얼마죠? 1.5 곱하기 10의 10성도의 오노반두또 T인데 이게 1초로 이으면 바로 1.5 곱하기 10의 10성도 K 때 이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수식을 유도를 했는 거죠. 네. 자,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하면 3분 후가 되면 소위 말해서 그 퍼스트 3미니트죠. 그 중성자 2개, 양성자 2개가 모여서 헬륨 알파 파티클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와인버그의 책 태초의 3분간이라는 그 제목이 이렇게 나온 거죠.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 억헉 2개하고 다운콕 하나 만들어지면 양성자가 형성되죠. 소위 말해서 수소 원자핵이 우주에 만들어진 겁니다. 대략 1초쯤에.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하면 3분 되었을 때 대략 100초쯤 오더가 되면 중성자 2개, 양성자 2개 모여서 헬륨 알파 파티클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헬륨 알파 파티클이 이때 만들어진 헬륨 원소를 원시 헬륨이라고 하는데 원시 헬륨은 우주에서 비율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성자가 이렇게 16개 입자를 봤을 때 이 중에 2개가 중성자입니다. 비율이. 그러면 이게 양성자고 이게 중성자로 봤을 때 요 한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알파 파티클을 형성하는 거죠. 그럼 이거 전부 다는 수소고 그러면 전체 우주에서 수소하고 헬륨의 비율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이게 4개 입자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나, 둘, 셋, 4개 중에 4분의 1이 헬륨입니다. 4분의 1 헬륨. 4분의 3이 수소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주론에서. 그래서 지금 우주의 원시 헬륨, 우주 전체의 헬륨은 4분의 3, 4분의 1, 즉 25%입니다. 그래서 우주에 지금 별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의 75%가 대략 수소고 25%가 헬륨입니다. 이것이 우주 초기 3분의 결정이 났다는 겁니다. 예, 3분의 결정이 나고 38만 년 후에 드디어 포톤이 우주에서 투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 137억 년 지금 갤럭시를 만든 겁니다. 자, 이 과정을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안드로메다 갤럭시 아주 멋있는 장면인데 이 2000여 개 별로 되어 있는 이 안드로메다 갤럭시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거는 한 대표적인 한 갤럭시를 말합니다. 우주 전체 갤럭시도 거의 비슷한 양상인데 위로 올라가 보면 38만 년 전에 빛이 처음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쭉쭉쭉 올라가면 우주 초기로 된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빅뱅에서부터 4가지 힘이 분화되고 그리고 양성자가 형성이 되고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우주에 대해서 빛이 투명해집니다. 우주에 대해서 빛이 투명해집니다. 그래서 그 38만 년 전에 우주를 탈충을 해온 그 태초의 빛을 2003년도에 인류는 측정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 측정했던 건 뭐냐 하면 우주 전체에 대해서 온도를 잰 겁니다. 온도를 쟀더니 우주 전체가 균일한 온도가 아니고 10만 분의 1도 온도의 편차를 갖는 걸 알게 됐고 그 10만 분의 1도 온도에서 137억 년 동안 무엇이 되었냐 하면 갤럭시가 만들어지고 솔라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지구가 있고 행성지구의 유기체라는 형태의 방향성을 갖는 물질 시스템이 나오게 된 거죠. 예, 거기서 이렇게 강의하는 인간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